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입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어제 또 ASML하고 막 엔비디아 AI 반도체 막 얘기를 하다가 하루 만에 또 ASML과 AI 반도체 최고봉 엔비디아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보고서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 종목 속의 뉴스들, 또 이슈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녹이고 있다는 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또 오늘 투자 전략 세우고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 같은 날 어떤 정보로 일발 공략할까요? 다행히 간밤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엔비디아와 ASML은 다르다. 길이 다르다. ASML하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사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나 또 더 반가운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거의 뭐 5% 가까이 반등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는 AI보다는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조정받았던 삼성전자 뭐 다시 6만 원 좀 회복을 좀 시켜주길 기대를 좀 하고 SK 하이닉스도 다시 19만 원 정도 위로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아까 이제 철진 MC께서 이제 작전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쪽이 이제 가장 좀 핫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AI 산업이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 또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 한편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연초에 1.8달러 정도 했거든요, 주당. 그게 주가가 지금 19달러를 넘었어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0배가 넘게 이제 올라가고, 10배가 말 그대로 10배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뉴스케일 파워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고 이게 월봉 차트인가 한 달 동안에 오른 걸 지금 보여준 건가? 이게 하루 만에 오른 거예요. 하루 만에 무려 40%가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아까 앵커님이 이제 우리 브리핑 해주셨을 때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이제 SMR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무려 40%가 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오늘 하루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이슈가 그만큼 좀 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반응은 있지 않을까. 물론 뉴스 다 나온 거 지금 또 후행적으로 또 따라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세론되고 난 이후에는 아직도 바닥권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미국장 이슈 때문에 약간 좀 갭상승 출발한다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2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좀 온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뭐 발전소 설비, 뭐 터빈, 신재생에너지 최근에는 대형 원전 쪽도 특히 동유럽 쪽에 지금 수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루마니아,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쪽도 이제 수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체코 쪽은 이제 거의 뭐 성사 단계,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이제 성사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제 두산 박캡의 이제 분할 합병을 통해서 사실상 한 1조 원 가까운 이제 또 재원을 또 조달할 수 있고 그런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포커스를 또 대형 원전 쪽보다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놓고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나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많잖아요. 기계 장치나 설비 만드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SMR 관련된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이제 틀리지 않을 정도로 SMR 수혜주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최소 막 4, 5년
뭐 길게는 뭐 10년 10년, 가까이 네.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뭐 2, 3년 안에 제작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이제 좀 인접한 지역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SMR이 비교적 좀 안전하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AI 산업이 이제 발전을 했을 때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또 가장 좀 핵심적인 대안의 하나로 SMR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좀 확산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연이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한다, 혹은 뭐 관련된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 역시도 맞아요. SMR에 하고 있고. 주목을 한다,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아마존도 사실 관련된 이제 한 5억 불 정도 네.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오고,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네. 또 아마존은 해왔죠. 이미 그 기업을 인수를 했었어요. 네. 상반기 때 네. SMR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강하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체코 관련된 이제 이슈도 사실 수면 아래 조금 이제 가라앉은 상황이었는데 SMR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19,460원인데 저는 일단 매수가를 19,500원 정도로 이제 잡아왔는데,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죠. 뭐 네. 적당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갭을 좀 띄울 거예요. 띄운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아래에서 만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다면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만 1,000원을 1,000원이면요? 넘어서 출발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장중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한 2만 1,000원 정도로 이제 잡고, 만약에 기회를 안 주면 그냥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또 많은 이제 또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는 아니더라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한 2만 원 정도 제가 설정을 좀 해드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요게 24,000원이 체코 이제 수주한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 장대 연봉 나왔던 날이잖아요. 이때 예. 이제 25,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가격 근처 한 24,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6,5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아마존이 그 탈렌 에너지라고 이미 한번 맞습니다. 사들였는데 네. 간밤에는 SMR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5억 달러인데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하고 SMR을 시작하게 되면 자, 정말 거침없이 발전할 수 네. 있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였었고요. 준홈 에너지 붙이기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붙이기에서 일발을 봤는데 네. 종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붙여볼게요.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네. 예. 일단 뭐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워낙에 크게 올라갔고 또 이제 예. 핵 융합 발전 기업인 오클로라는 기업도 한 42% 정도 오클로도 상승 흐름 참, 나왔어요. 네. 오클로는 이제 오픈 AI와 네. 같이 이제 SMR 관련된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이슈에서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핵심이지만 네. 그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을 탑픽 네.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소프트웨어로, 뉴스케일 네. 파워가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이제 검증 사업, 특히 이제 원자로 소형 모드 원자로 관련된 검증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또 슈어 소프트테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이 슈어 소프트테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상 자율주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뭐 우주, 항공, 뭐 방산, 다양한 산업에 약간의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검증하는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원전에도 들어가고 뉴스케일 파워와 또 협력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주부터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최근에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까지도 다 상승했던 부분이 다 반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슈어소프테크가 오늘 원전 쪽으로 묶여서 같이 한번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이제 미션 크리티컬 이게 지금 잘 가동되는지 그거 맞습니다. 체크를 계속 네. 원전은 특히 중요할 것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이 네, 중요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미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류의 질문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요. 시우장님, 어제 미리 원전 달려서 오늘은 전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준호 매니저, 네. 이제 막 관련한 것들, 뭐 한전 라인들 갭 떴다. 맞습니다.
그럼 전강후약이요. 근데 이게 네.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변동성을 주의해야겠지만 네, 그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원전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미 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도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네. 하고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을 하고 나서 필리핀과의 또 원전 수주 관련된 MOU를 뭐 체결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중동 쪽, 또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네.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 또 특히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 이후의 어떤 유럽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보는 시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원전 쪽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이 AI 전력난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제 원전 쪽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우장님 요 의견에 제가 조금 이제 네, 코멘트를 좋아요. 좀 네, 해드리면 네.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저희가 오늘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뭐 수익 내는 네. 단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준호 매니저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 기술 역시 바닥권이고 네.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다 이런 모양이에요. 네. 다 바닥에 이제 들어누워 있는데 체코테 한번 떴다가 그렇죠. 다. 떴다가 네. 이제 세론되면서 전부 다 이제 주가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이슈 자체가 사실 소강 국면으로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오늘 SMR 이슈로 다시 이제 원전 이슈가 조금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미국의 이제 관련된 종목도 제가 아까 뉴스케일 파워 이제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오픈 AI가 투자한 원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오클로라고 하는 기업. 이 차트가 지금 오클로의 차트거든요. 둘 다 40%죠. 3주 만에 또 더블 났어요. 네. 이 정도로 또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오픈 AI에 이제 샘 올트만이 직접 이제 오클로에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인수를 하는 이제 스타트업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도 약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체코, 뭐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대형 원전 수주 프로젝트 플러스 SMR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조금 세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이제 체코 때 세론이 나왔던 그 고점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원전 종목을 한번 이제 보시자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테마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SMR이라는 거, 소형 모듈 원전으로 실제 소형 모듈 원전이 현재 세 개밖에 가동이 안 돼서 이거 일종의 약간 유니콘 아니야? 이거 기술력 뭐 이랬는데 빅테크가 이렇게 그렇죠. 뛰어들면은 여러분 되죠. 특히 오클로는 완전히 SMR에 네, 특화된 맞습니다. 그런 네.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AI에. 그게 한 40% 간 거면은 이 SMR 테마로 한번 원전을 또 밀어가는 그런 구중도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원전주들 시세 나는지 자, 영민 매니저의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리뷰를 갈 텐데 준호 매니저 리뷰 쪽에서 SY 스틸텍 갈까요? 네, 일단 이거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갔을 때 네.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한국에 이제 부탁했던 게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당일에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 또는 휴전시키겠다라고 발언을 네.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당일이요? 최근에는 네.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 SY 스틸텍이 어제도 좀 민감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해리스가 좀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 이제 대중을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선거인단으로 그 주에서 승리를 하면 그 선거인을 다 가져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합주에서는 확실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폴리마켓을 보여줬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지지율 격차가 거의 한 16% 이상 벌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쪽으로 약간은 지금 이제 우세가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 뭐 SG, 뭐 대표적인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놔뒀지만 이 기세가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재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요.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제2기에 또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과 또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군사적 지원을 끊는다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고 좀 봐서 SY스리텍은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안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또 우리나라도 세론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4% 정도 좀 수익권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시세가 분출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 5,500원까지는 추가 시세는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5,500원을 잡되 네, 그래서 다음 주 초 안에 5,5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종목 SY스틸텍을 또 특별히 한 이유가 지금 미국 쪽은 이미 트럼프가 대세로.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66,000 그렇죠. 달러에 비트코인이 가장 정확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강세도 와 트럼프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하고 규제 풀고 막 이렇게 하면 세금 깎아주면은 또 미국만 그렇죠.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달러 강세 다 지금 트럼프인데 조립식 주택입니다. SY스틸텍. 네, 맞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도로 같은 거 깔지만 아파트 세우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립식 주택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고 트럼프에 따라서 보니까 같이 좀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SY스틸텍 그렇게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와는 바이오 쪽에서 요 종목 하나 하면서 뉴스 하나도 소화해 보려고 네네. 할게요. SY 차님이 저는 원전보다는 바이오입니다. 자, 보로노이를 다뤄보면서 지금 또 하나 뉴스가 있는 것이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싹센다를 이제 유통을 안 하고 위고비 쪽으로 힘을 실어준다. 이제 요 뉴스도 오늘 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먼저 보로노이부터 네. 보죠. 네. 저도 원전보다는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맨날 뭐 제약바이오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좀 환기 효과를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래도 말씀드린 바이오다. 거고요. 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뭐 지수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신고가 종목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네. 뭐 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잘 공략하셨다면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와 이렇게 수익 내기 쉽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9월 19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이 뭐 거의 40%. 뭐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리가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그냥 뭐 한 2, 3주 만에 모두가 다 3, 오늘- 40%씩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제가 이제 유한장액만 비소세포 폐암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다. 오릭파마 쪽으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기술 이전 이후에 임상의 단계가 이제 진척되면서 마일스톤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유입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또 신약 개발의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도 장중에 11만 3,400원까지 이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9월 이후에는 보면은 뭐 크게 조정도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음봉 맞고 나면 금방 다시 이제 고점을 좀 넘어가는 이런 이제 강한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뭐 사실 고점이 어디까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추세가 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만약에 5일선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나오면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도 계속 이제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지아 이노베이션도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어제 지아 이노베이션 제가 차라리 소외됐던 종목보다는 고점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따라가자. 이제 사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중에는 뭐 8%가 넘게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 다시 5일선 아래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어제 매수가를 짚어드릴 때 5일선 아래로 이격 조정이 좀
좀 들어오면 14,750원이 그렇죠.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어저께 오히려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5일선에 오늘 붙었거든요. 15,000원 아래에서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주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아 이노베이션도 알레르기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이제 또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예. 계속 이제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로노이 또 GI 이노베이션 봤습니다. 보로노이가 비서폐암 또 폐암 쪽, 또 자가 면역 질환 쪽, 네. 뭐 유방암 쪽,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라인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도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그렇죠. 예, 시청도 된 이제 그런 종목인데, 자, 이 보로노이 리뷰와 함께 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싹센다. 네, 싹센다 네. 이슈를 한번 준호 매니저. 네.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게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라는 요 녀석이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지금 네. 싹센다를 유통을 안 하고 그렇죠. 위고비로 간다. 요게 이제 오늘 또 어떤 뭐 이슈로 갈까요? 블루엠텍 등등과 비만 치료제한테는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이 뉴스가? 오히려 또 이제 위고비 쪽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완전 하면서 몰아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싹센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사실 지금 위고비 같은 어떤 열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위고비 쪽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매출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싹센다 생산을 줄이고 오히려 위고비 쪽에 더욱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노보디스크와 또 일라일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이제 대결입니다. 선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초기에 또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의 열풍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 위고비가 먼저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고비 쪽에 다시 한번 생산을 더 늘리는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 종목들도 이제 어저께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관련 또 그 펩트론 또 그리고 또 인베티지렉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 여전히 초기까지는 계속해서 또 이제 위고비 어떤 이제 판매 대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펩트론도 어제 거의 한 24% 가까운 25%, 상승 예.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미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또 유중에 참여한 분들은 거의 뭐 주당 거의 한 6만 원, 7만 원 가까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펩트론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다소 좀 이제 높은 자리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또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어제 갭이 뜬 상태에서 변동성도 굉장히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말에 지금 잘못 탔다가는 그 변동성을 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섹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차익 매물과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일발장전에서 다시 한번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지금 위고비로 쫙 가는데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약간 시장이 더 커진다 혹은 좀 그렇죠. 이걸로 좀 힘 빠진다 두 가지 시선도 있고 어제 펩트론 25% 보고 일각에서는 이제는 비만 다 됐나 또 이런 시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에요. 그만큼 이제 국장이 하도 이제 신기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건데 비만 테마입니다. 결과적으로 살아 있다 아니다. 살아있죠. 살아있고 제가 간다. 보기에는 뭐 펩트론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더 봐요. 갈 수 있다, 이게 펩트론도? 논리로 보면 왜 네. 제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냐면 펩트론 시가총액이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조를 이제 넘겼거든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일라일리하고 공동 이제 기술 협약을 맺어서 사실상 추후에 1개월 제형 이제 개발 경쟁에서 펩트론이 가장 좀 중요한 어찌 보면 SC 제형 변경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할로자임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탁월한 기업으로 이제 평가받는 것처럼 이제 1개월, 2개월 이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에 있어서는 빅파마들과 가장 먼저 이제 상업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 펩트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급하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지금 오른 것만 하더라도 50%가 넘게 올랐고 9월 초에 제가 펩트론 최저점에서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하면 1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될 수는 있어도 시총이 2조 원이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리뷰해드린 보르노이도 2조 원이고요. 뭐 유한양행은 지금 13조 원 넘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시총이 지금 뭐 1년 사이에 뭐 10배 이상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를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만 국한시켜서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위고비 승인받아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출시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음자로도 당연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용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워낙 좀 높은 아시아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면 미국, 유럽보다는 훨씬 더 좀 열풍이 이제 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이제 삭센다를 이제 더 이상 유통을 안 한다는 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삭센다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상업성이에요. 삭센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싼 제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싼 제품 판매량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싼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판매 안 하고 비싼 제품을 이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마 똑같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고 마운자로 오면 진짜 완전 판 커진다. 1나1이 마운자로까지 오면은 뭐 위고비냐 마운자로냐 하면서 판도 커지고 비만이다라는 것들. 세 개의 비만 시장을 보자. 이런 포인트들 포커스를 주셨고요. 또 이런 와중에 우리 박관성님은 내년 실시하는 침생법 주목하고 계시네요. 첨생법, 첨단 재생의료, 이제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까지 지금 주도 매니저 첨생법을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첨세법 관련된 통과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고 유전자, 뭐 가위, 뭐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뭐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줄기세포.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됐는데 이 바이오 업황 자체가 좀 투심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첨세법 딱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업황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딱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사실 선별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제, 뭐 보로노이, 또 그리고 뭐 펩트론, 또 인베티지렉, 뭐 이런 퓨처캠 이런 종목들만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에이베바이오도 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사실 그 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나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오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뭐 ADC라든지 아니면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높게 보고 있는 뭐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이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첨세법도 물론 시세가 또 분출되고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리가켄바이오나 아니면 에이베바이오 같은 어떤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바이오 업황이 좋으면은 첨세법 통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에 어떤 시세는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좀 그거보다 최근에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또 ST팜 같은 또 이제 CDMO 기업들도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딱 가는 종목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이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장은 첨생법, 그렇죠.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하면은 이제 미리 가히 썼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 있는데 국장은 항상 보면 대세를 따라가야지 맞습니다. 먹더라고요. 비만이면은 그냥 비만에 가 있는 것이 되지. 이렇게 좀 우리 박관성님처럼 먼저 좀 내가 가서 있겠다를 잘 인정. 이 선견지명을 맞습니다. 잘 안 받아줘요. 미리 국장이. 가 있다가 나중에 가긴 가는데. 네. 추가 하락이 한 20-30% 두들겨 맞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미리 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고 일단 뭐 첨세법 관련해서 한번 시세나 분출됐고 그 이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은 이런 선견지명, 선구자분들을 그냥 그렇게 인정을 좀 안 해준다라는 것들 하나 있고 펩트놀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야구 시리즈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몰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유증할 때 떨어지고 막 어떡하냐. 그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진짜 모르네요. 그때가 네? 정말 좋은 게 4만 원대에 살 수 그때가. 있는 기회였잖아요. 네. 제가 유증 야. 이슈가 터졌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비만 치료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증 발표를 했을 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이제 유증에 뭐 참여하고 싶어도 이제 참여를 못 해요. 그렇죠. 이미 권리락이 된 상태이기 됐잖아요. 때문에. 네. 유증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10%밖에 안 했냐 이 생각을 이제 할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네. 사실 유증에만 참여하면 주당 거의 6만 원 가까이 지금 먹었죠. 수익이 네, 나는 거기 네.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증에 이제 성공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재원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이제 빅파마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GMP 공장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이제 상업화 단계에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꼭 유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자본 조달을 해서 신약 개발을 계속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좀 체질 개선이 됐다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돈 벌 수 있는 기업들, 그 돈 벌 수 있는 모델을 빅파마와 얼마나 좀 잘 만들고 있는가,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일지 쓰시는 분들도 이 펩트론의 유증의 추억 요거 하나 좀 메모를 해 주시고 네네. 아 이랬었지 이럴 때 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 하나 보고 영민 매니저 방산이 있기는 한데 질문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네, 한미반도체 관련한 그것도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칩 갈까요? 예. 일단 네, 넥스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네.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이제 로보택시 공개된 이후에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줬던 게 넥스칩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전에 그 생성형 AI 관련된 열풍, 오픈 AI, 챗 GPT가 공개됐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 셀바스 AI 또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어요. 셀바스 AI.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사실 한미반도체, 또 이제 HBM을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빠졌는데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테크 기업들의 어떤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 칩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넥스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도 뭐 ARM이나 아니면 ST 일렉트로닉스 같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과도 꾸준하게 이 차량용 반도체와 또 시스템 온칩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온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사실 AI 반도체 기업들보다 좀 매력적인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잖아요. 그래서 원래 AI 열풍이 불기 전에는 사실 반도체 섹터의 어떤 슈퍼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차량용 반도체로 좀 내다본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넥스칩이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에 있어서 자율주행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치 6는 로봇에도 적용이 돼요. 뭐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의 어떤 메커니즘이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넥스칩 대표이사도 거의 80%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넥스칩의 어떤 자율주행 칩 또 시스템 온칩이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 궤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일단 목표가는 이 직전 고점 돌파 라인대였던 15,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넥스트 칩이고요.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지금 22일에 현대차 네. 인도 IPO고 뭐 맞습니다. 인도 언론들이 지금 막 흥분하고 맞아요. 난리인데 우리 현대차와 아이들을 못 가고 어제는 또 현대모비스가 인베스터 데이에 CEO 한다면서 시세 나오고 맞습니다. 자동차와 지금 뭡니까 자동차는 지금? 저는 그래도 이번 주 또 오늘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오늘요? 오늘 네. 또 공모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모가 이제 상단으로도 나온다고 네.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좀 증폭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이제 190억 달러 정도 기업 가치를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한 50조 정도가 되는데 이제 바로 인도 시장에서 25조로 평가를 받으면서 인도 증시에 바로 시총 1등으로 등극합니다. 뭐 블랙록부터 뭐 싱가포르 구프펀드 지금 사실상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들이 다 잇따라서 지금 투자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면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모가 상당,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경쟁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음 주 22일 화요일 날 있을 현대차의 어떤 너무 시장에서 좀 외면하지 않나. 실패한 줄 알았어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섹터가 좀 매력적인 게 사실 이제 인도 뭐 상장도 있고요. 인도 상장에 바로 이어서 10월 말에 미국 조자주 공장 가동이 있다. 옛날에 그 착국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들어가면서 따따블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실제로 가동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도 증시 상장한다. 그래서
이게 저도 네. 계속해서 너무 조용하길래 예.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아니, 발표를 안 해서 떨어진다니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해서 이거 아직 지연됐나? 네.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화신, 네, 그리고 또 이제 성화이테, 뭐 하여튼 서현이와, SM, 네, 서현이와. 뭐 HM안도 네. 이런 기업들 충분히 인도 시장에서 같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신차, 또 인도 시장에 맞는 전기차를 또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목금 월화. 네. 여기에도 현대차와 그 부품주 안 움직이면은 진짜 국장은 대단하다. 혹시 23일에 근데 이게 사실 인도랑 우리가 시차가 한 3시간 30분 정도 차이가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일까지 보자. 맞아요. 수요일까지 한번 수요일까지. 봐보면 딱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한 차례의 어떤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국장이라도 이걸로 한 번은 한 준다. 번은 시세 분출. 준다. 인도 시차 때문에 수요일까지 보자. 맞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네. 이 질문을 역시 우리 대단하십니다. 안 그래도 하실 것 같았는데 랜드스카이 님이 주셨어요. 한화정밀의 TC본도, SK하이닉스, 퀄테스 통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회사는 한미반도체고요. 시외도 뜨던데요. 영민 매니저님 어찌 보시는지요? 이제 한미반도체 네. 주가는 오늘 그거 이 뉴스로. 얘기하기 전에 방산주를 방산하고 잠깐만 좀 갈까요? 짚어주고 네네. 제가 바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라 LG 넥슨 요걸 이제 매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리뷰를 못 좋습니다. 해드려가지고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로템, L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지금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추세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뭔가 좀 대안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강하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지수 편입 여부 결정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적 시즌에 좀 가장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방산주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L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요 세 종목이 네. 대장주니까 단순히 뭐 전쟁 나고 중동발 리스크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매일같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네.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원 단위의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K 방산 기업들이 뭐 로키드 마틴 주가처럼 계속해서 좀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방산주들을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해 보시자라는 거. 그걸 좋습니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해 주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하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사실은 뭐 하나 정밀 기계하고 한미 반도체 요 두 네. 기업을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TC 몬더 시장은 한미 반도체가 거의 뭐 독점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배시도 있고요. ASMPT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CMS도 본딩 장비를 다 개발하긴 해요. 근데 실제 이제 공정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건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누리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하나 정밀 기계 얘기는 이미 한 3, 4개월 전부터 아마 이 얘기를 시간에 들으셨을 했어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에 뭐 테스트 장비를 공급해서 뭐 진입을 한다 어쩐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HBM3E는 여전히 지금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HBM4 얘기예요. 네. HBM4부터는 로직 다이에 이제 선단 공정이 좀 들어가고 로직 다이 크기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HBM4용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누가 이제 공급을 할 하느냐. 것인가. 네.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한미 반도체는 이미 상반기 때부터 테스트를 진행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시장 진입을 할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바로 나온다라고 보고 어제 퀄 통과를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회사 하나 정밀기계에서는 바로 아니다. 진행 오보다라고 중이다. 진행 네.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또 네. 반박 기사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과는 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네.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막 오늘 한화인도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혹은 또 한미 반도체 급등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이제 네. 지켜보시라는 거고. 자, 이제 HBM4 시대를 벌써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네. 꼭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로 공략해 볼까요? 저 또한 이제 오늘 원전을 가져왔고 네. 저도 이제 사실 김혜민 매니저와 똑같은 종목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겹친다고 다른 걸로 바꾸라고 해서 다만 요 종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 기술, 원전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탈렌 에너지로부터 원전이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한 6억 5천만 달러로 인수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8,80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개발을 위해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에도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글도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원래 창업자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라고 자체적으로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사실 창업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달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과 데이터 센터와 20년 동안 전력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핵융합 스타트업 기업 오클로와 또 SMR 관련된 개발 사업에 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이제 빅테크 또 AI를 어떤 선도하는 기업들은 따라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거나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월가에서는 또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계속해서 천연가스 쪽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결국 기업이 맞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가동돼야 되는데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하게 또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원자력,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밖에 없다라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와 대형 원전 또 중형 원전의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또 한전 기술이잖아요. SMR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이죠. 11차 정기본에서도 2038년까지 대형 원전은 3기 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또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설계는 또 한전 기술이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원자력 매출이 한 8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다 설계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팀 코리아로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또 그리고 뭐 중동 또 그리고 사우디 또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추가 원전 수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한전 기술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수주를 따내는 것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에서 한전 기술이 또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전 기술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까지 또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불거진다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한전 기술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한 15분 뒤에 어떤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 쪽 라인, 뭐 오클로 또 뉴스케이프 파워 보면은 갭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일단 뭐 67,000원 정도를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분할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갭이 막 10% 이상 뜨지 않는 이상 5% 안쪽이면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이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너무 뜬 상태에서는 또 변동성이 크니까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67,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체코 때. 딱 그 절반만 상승 나와줘도 8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8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준호 매니저는 한전 기술. 네. 자, SMR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돈들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빠른 시장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